네, 안녕하십니까. UAM 사업부장 신재원입니다. 30년 동안 항공업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공업계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혁신은 약 70년 전에 제트 엔진이 항공을 완전히 혁신시킨 수준의 놀라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혁신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에게보다도 대중들에게 더 흥미로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0세기 말 세계는 UAS 혹은 무인 항공 시스템의 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았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되었습니다. 이는 비행기에 반드시 조종사가 탑승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뜨리는 혁신이었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배터리 기술의 진보는 올 일렉트릭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아직 대형 항공기의 전동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로 추진되는 소형 UAS나 드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오늘날 드론은 더 이상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공 및 상업적 이용 사례는 지난 몇 년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고 20년이 흐른 지금 항공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부분의 항공업계 전문가들이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지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5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항공기를 올 일렉트릭 항공기로 만들 수 있다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기존 헬리콥터보다 안전성이 우수하며 소음도 훨씬 낮은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습니다. 라이드 쉐어링 사업 모델과 결합해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저렴한 항공 운송을 제공하고 도시 상공을 이용하여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상의 교통 혼잡을 뛰어넘어서 이동 시간을 2배 내지 3배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운송수단이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항공사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온디맨 모빌리티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교통 혼잡으로부터의 해방, 즉 Liberation from Gridlock과 비행의 대중화, Democratization of Fligh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UAM은 지역 사회들을 연결하고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UAM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즐기고자 하는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돌려줄 것입니다. UAM은 육상 운동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2D 세계를 3D로 확대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 모빌리티의 필요를 충족시켜서 도시의 기능과 편리를 증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이동성과 항공 이동성을 끊어짐 없이 완벽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동 방식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혁신시킬 것이고 이것은 휴대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회사들이 이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비행체 컨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장 연구에 의하면 2040년대에는 UAM 시장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OEM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UAM 컨셉은 200개가 넘습니다. 이런 현상은 100여 년 전에 인류가 비행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항공기 컨셉을 구상했던 항공기의 태동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UAM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대중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 혼잡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교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도시의 수많은 도로들과 주차장들의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시의 면적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메가시티의 도로, 주차,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 중 20%를 공원, 박물관, 공연센터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UAM은 우리의 도시를 더욱더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AM은 도시의 외곽에서 대도시의 혜택과 편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도심 안의 시설들을 걸어다니며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고 또 앞으로 전개될 전기 수소차들과 함께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며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제가 대중들이 이 새로운 혁신에 항공 전문가들보다 더 흥미로워할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전혀 새로운 마켓을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큰 그림으로 볼 때에 4가지 도전과 도전 과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율주행, 소음, 경제성, 또한 지상 및 항공교통 통합과 같은 기술적인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안전 표준, 인증 방법 등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스카이포트나 충전소 등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금 언급한 쉽지 않은 과제들이 동시에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항공 기체만 만들어내는 성공이 UAM 시장을 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인증기관, 부동산 개발업계, 기체 개발업계, 또 항법 서비스 제공업계 등 UAM 시장을 여는데 필요한 모든 참여자가 협력하여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에서 모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인 FAA에서는 올해 첫 UAM 운항 컨셉, 즉 CANOPS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나사는 Advanced Air Mobility Grand Challenge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국방부는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몇몇 스타트업들은 개발하고 있는 기체를 인증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앞으로 20년 안에 안전하고 고도로 복잡한 에어스페이스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형 상업용 비행기는 장거리 비행을 계속할 것이고 소형, 대형 UAS는 상공에서 물건을 운송할 것이며 또한 All Electric UAM 기체는 저렴한 항공 모빌리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런 놀랍고도 신나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CES에서 현대차 그룹의 비전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환으로 UAM 비전 컨셉인 SA1을 선보였습니다. CES 현대차 부스에서 SA1의 설치를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UAM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부가 되는 2030년 샌프란시스코의 생활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던 부분인데요.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플라잉카가 도시와 연결되면서 이제 2D에서 3D로 이제 교통의 패러다임 변화가 온다. 네, 아주 멋있는 인상적인 말이었는데요. 학생분들도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UAM 항공기의 개발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동력 계통의 전기 모터가 사용된다면 동력원으로는 전기 배터리가 사용될까요? 수소 연료 전지가 사용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가장 지금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비행기, 여태까지 비행기 생각하면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선 소음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뭐 헬리콥터 엔진이라도 이제 그 헬리콥터 로터하고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그 대도시들이 그 커머셜 아퍼레이션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기를 헬리콥터가 있는데 뭐 헬리콥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음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로 해서 이제 전동화를 하면 소음을 이제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우선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이 돼야 되는데 도심 위에서 이제 저희가 뭐 한두 대 가끔 뜨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이제 스케일업 돼서 열리면 뭐 수백 대가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환경적이 돼야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업계들이 배터리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과제인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지금 전기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항공기는 아무래도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배터리를 가볍게 그리고 고출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동력원이 배터리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될 텐데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법이 없습니다, 사실. 항법,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그 민간 여객기들이 날아다니는 식의 그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또 항법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제일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셨던 거죠. 도시와 연결된다라는 게 또 항법 시스템하고도 또 관련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그 배터리를 쓰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하고 고출력 과제를 풀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배터리를 쓰면 이제 그 레인지가 작게 되죠. 그러니까 비행 거리가 짧아서 결국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항공용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레인지가 늘어나면서 또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업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결국 배터리에서 점차적으로 또 수소 연료 전지로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차원상의 모빌리티 시스템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이제 3차원상의 모빌리티, 교통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드는 이제 예상 시간과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필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세이프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는 그 4대문 안으로 헬리콥터 같은 비행체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를 어떻게 이제 안전하고 또 시민들한테 편하고 또 어떤 국가적인 보안 시스템에도 접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제 해결을 하느냐. 그런 규제에 무조건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어포러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타지를 못할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willingly 탈 수 있는 그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업계 예상은 23년에서 26년 그 26년 사이에 정도. 예. 몇 개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상업성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거의 뭐 시범적인 시범으로. 운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도 국토부가 2025년 정도에 유인 드론 그 로드맵을 발표한 것 같고요.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현재 보잉, 이항, 볼로콥터 등 세계 여러 업체들에서 이제 PAV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이러한 기업들과 어떠한 차별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UAM 시장이 성공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산하기는 수십만 대가 이제 운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존의 항공 OEM들이 그 비행기를 굉장히 소량으로 만드는 공법 가지고는 이제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면이 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은 그 시설이나 네네네. 재력이나 능력을 다른 어떤 OEM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점을 대량 생산을 원가 절감을 하면서 하이 퀄리티로 컨시스턴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네네네. 기업군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보면 오로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할 이유가 이제 그 이유가 네네네. 굉장히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그 수소 연료 전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 친환경적이고 소음 제거를 위해서 이제 올 일렉트릭으로 다 가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 그룹이 또 보유하고 있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대량 생산을 그냥 퀀터티만 많이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하이 퀄리티로 그 원가 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과 또 이런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그런 거가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엔진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가 있고 모터가 있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다른 회사에게 이렇게 공급하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이 기체의 OEM이 되면 네네네. 뭐 아프레이스를 누가 하든지 간에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를 네, 판매하듯이 네, 이제 네. 팔게 되겠죠.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지금 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학생분들이신데 네. 그러면은 그 이 UAM 사업부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온 인재들이 좀 필요하신지 또는 학생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나눈 말씀 중에 핵심 기술들을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20년 뒤를 보면 네. 이제 이런 하드웨어 쪽은 이제 많이 뭐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을 하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에어 모빌리티가 독자적으로 그 인디펜던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육상에서 그 하는 뭐 자동차가 됐던 뭐 요새 서울에도 많이 다니는 뭐 킥보드 같은 게 됐던 뭐 오토바이가 됐든 뭐 뭐가 됐든지 간에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운송 수단하고 이제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격이 없는 끊어짐이 없는 그런 이동 수단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5년 뭐 20년 뒤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뭐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지 매스블리 이제 데이터를 이제 쉐어를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를 이제 시큐어한 상황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항공 쪽이니까 항공을 했으면 나는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물론 항공 전문가들이 이제 그래서 항공도 쪽도 예, 필요하고. 다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런 그 ICT 쪽 인력도 이제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네.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고 항공 쪽, 그리고 기계 쪽,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UAM이 기대됩니다.